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 때문에 지금 주관했다 해가지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체포돼 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은 국가에 대해서 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감금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검찰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방금 밝혀진 거를 보면은 지금 한동훈이하고 한독수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도 보장해 준 적이 없는 월권입니다. 월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해 준 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불법을 저지르고 교만에 꽉 차 있는 우리 교회의 그 김문수 특파원이 쓴 대로 이 한동훈이는 친중의 빨갱이다, 이런 글을 썼잖아요. 근데 다들 안 믿었어요. 처음에 한동훈이를 할 때 제일 먼저 광장에서 한동훈이는 잘못 임명했다고 외친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외칠 때에 다들 교회에서 욕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를. 그랬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지난주에는 영락교회는 광화문에 나가라고 광고까지 했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내용보다는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야만 했느냐,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비상계엄령을 해도 이렇게 어수룩하게 비상계엄령 하는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비상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면 일단 정치인들부터 다 가둬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 거고요. 언론을 다 장악해서 방송국들 다 막고 신문사들 다 차지하고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되면요, 국회 같은 데도 보면 요즘에 여러분 여기 탄광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딱 불 켜면 불 밝히는 거 있잖아요. 국회도 다 불 끄고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잡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합법적이고 문제없이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법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구태타를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합법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PDF로 바로 갑니다. PDF로.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가 뭐냐, 여기 뜻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 첫째로는 지금 보면 야당이 독주하고 폭주를 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하나도 못하도록 그 입법부에서 대통령을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딱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란 거니, 대통령은 무능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그걸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대통령실과 내각과 대통령 주변에는 처음에 정책을 잘못해서 전부 다 한동훈의 사람으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지 적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보면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한번 확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장어 구이할 때 산장어 집어넣으면 막 하듯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부정선거가 딱 드러나잖아요. 부정선거 들어가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당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안 하게 하려고 싸우겠죠. 생명 걸죠. 그러면 어차피 혁명은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밀리는 것 같은 이유는 지금 언론이고 뭐고 다 지금 다 저쪽 좌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파가 뭐 하겠어요? 우파라고 힘쓰는 거는 결국에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정광훈 목사 쪽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방법이 없다. 1000만이 우리가 단합해 가지고 나가서 광장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를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광장을 장악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대한민국을 휘어잡아야 자유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을 먹어버리면요, 어둠의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니까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이고 그리고 정직이에요. 정직한 영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거짓된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가 옵니까? 억압만 오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있던 그 거짓된 피하 세력이라고, 피하 세력들 지금 껍질을 지금 벗겼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군대고 뭐 법조계고 뭐 정치계고 지금 뭐 아뜨거 하는 겁니다. 지금 날리고. 여기서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내가 탄핵, 지금도요, 대법관이 6명, 지금 현재 6명밖에 안 되거든. 그 6명이 만장일치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쟤네들이 급하니까 자기 편 벌써 2명을 국회의원에서 공천했던 사람을 집어넣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비상계엄령 하려고 그러면은 다 잠자는 시간에 해야 돼요. 그렇죠? 10시 반에 다 집안에 모였을 때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때 했거든요. 북한 애들이 전쟁 일어날 때 10시 반에 왔나요? 새벽 4시에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이나 주일 같은 때 다 흩어지고 국회의원들도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때 비상계엄을 할 것이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막 국회 개원한 그날, 그날에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분이 가장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대의 마지막 고난이 뭐냐면 비상계엄령밖에 없었어요. 그건 합법적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전쟁에 나가나 나라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비상계엄령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이 규정해준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대통령이 잘못되고 여론몰이가 언론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그걸로 몰고 가니까 국민들이 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입 열린 건 목사 아니야? 목사들은 사람 열어놓고 모아놓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이 고개 쳐받고 그러더래. 또 시작이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했어. 그거 듣기 싫으면 딴 게 가면 된다고. 말 안 하는 목사 있다고. 난 교인들 다 나가면 이 건물 내 거 될 것 같아서.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비상계엄령 한 게.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요, 군인들이 벌써 다 장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경찰들이 있고 1시간 뒤에 국회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관들까지 하면요, 국회의원은 3,000명이 넘어요. 국회 보좌관들까지 하면. 그 3,000명이 넘는데 50명 보내갖고 되겠습니까? 바깥에까지 경호한 사람들까지 해도 그저 3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다 거기 와 있었어요. 진치고 피켓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령이다 그러면요, 군인들이 완전 무장합니다. 그리고 총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여러분 보여요? 총 보여요? 동그랗게 빨간 걸로 해놨죠? 거기다가 탄화를 장진하는 것이 탄창이야.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그 위에 저기 주머니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총알이 들어있어서 그걸 그렇게 장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된 게 뭐가 들었었냐면 공포탄이 들어있어요. 실탄이 들어있질 않고. 그리고 장진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폭력적인 비상계엄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려고 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까 낮에 한 거니까 잠깐 넘어가요.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몇 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방통위원장 뭐 이렇게 임명하면 허다못해 이번에 국방부 장관까지 이 임명을 한 거는 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이에요. 그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무정지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행정부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를 수사한 검찰들은 다 탄핵이에요. 여기 보세요. 국방부 장관 이종섭, 김용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최재훈,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안동환,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이몽섭. 여러분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편하게 조사하는 사람은 다 탄핵시켜버렸어요. 이게 입법부 독재고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숨어있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내란입니다. 내란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겠다는 내란 음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입법부에 있는 거예요. 입법부. 보세요. 여기 이번에도 10명, 12명 했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탄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근데 역대적으로 물론 했어요. 역대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4건 했고, 이명박 정부 때 1건 했고, 박근혜 정부 때 2건 했고, 문재인 정부 때 6건 탄핵, 6건을 탄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년 반도 안 됐는데 22건에다가 이번에 12건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대통령이 허수아비야. 그리고 일 못한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만 언론에서 그런 얘기만 듣고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저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 넘겨서 보면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화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담화문 발표한 거 보시면 지금 여기 국가 예산 모든 것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침에 한 거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민주당이 삭감한 윤 정부의 예산을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보면 원전 생태계 지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먹거리는요, 제가 보기에 세계에 수출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 못 먹어요. 수출해 가지고 벌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 원전 생태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산 이제 수출도 하고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전 수출, 그 원전 생태계 지원금이 1112억 800만 원이었는데 요걸 완전히 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0으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당이 내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세요, 이게. 그리고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하는 게 60억 원인데 이것도 완전히 삭감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분 장비 개발이 60억 원이었어요. 이것도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네 번째 가서 보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이게 세계도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개발한 거예요. 최소형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욕심부리고 이거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MOU를 맺고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이 개발비가 332억 8천만 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어떻게 됐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국익 원전, 국익 생존을 위한 원전,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SMR, 이게 너무 좋아서 지금 그 대구시장이 누구죠? 홍준표가 대구에다 SMR로 모델로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만큼 위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삭감했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 있는 놈들은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주사파의 친중 세력에 다 먹혀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종북 세력과 그 다음에 이 그 친중 세력과 이 간첩의 세력이 몇만이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100만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진을 다 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청년들의 불만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청년들의 불만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비, 청년들에게 일을 경험해서 숙달되게 하려고 하는 일 경험 지원비가 1663억 원을 예산을 올렸거든요. 청년들이 배워야 신기술 같은 것도 배워서 일자리 들어가잖아요. 전액 삭감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하는 거, 이따가 훈련시켜 취업 지원하는 그게 706억 원인데 전액 삭감했고요.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비 20억 원 삭감했고요.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비 6억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고요. 청년 마을 건강 지원 사업비 2억 원도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알고 있을까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청년들이 이걸 알고 있냐고. 도대체 누가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냐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다 모아놓고 이거를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잘해보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회가 이 지경이라고. 이번에 대통령 활동비, 특활비 있잖아요. 82억 빵으로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때 얼마 준지 아시죠? 96억 5천을 줬어요. 근데 대통령 너 가만히 있어. 안방에 처박혀 있어. 활동하지 마. 아무것도 안 줘. 그 다음에 검찰 특활비. 검찰도 수사하고 밤늦게까지 오면 밥도 먹고 있잖아요. 수사 수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재명이 수사하지 마. 문재인이 수사하지 마. 우리 잘못하는 거 수사하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원, 그들도 특활 활동비 하잖아요. 이러는 그 감사원에 거기 보면 거기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60억 원. 경찰들 수사하잖아요. 경찰 특활비 치안 활동 지원 31억 원 신청했거든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요, 동해를 조사해 보니까 석유와 가스가 나올 확률이 20%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세계가 유전 개발할 때 20% 이상 나오는 것 같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 정도가 돼서 석유가 나올 확률이, 매장량이 꽤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대륙붕 아시죠? 대륙붕. 근데 그 개발비로 505억 원을 청구했는데 얼마로 깎아놨어요? 8억. 허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의사 문제들 이거 뭐 하고 대우를 잘해주자 하지만은 전공의 지원 사업비가 3,678억 원을 했는데 2,747억으로 깎아버렸거든요. 무슨 얘기냐? 계속 의사들하고 정보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겠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신생에너지라고 그래서 중국과 함께하는 사업 있죠? 친중 세력 하는 거. 여기는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중국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2,301억 9,600만 원.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해먹는 거예요. 할 때.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 그건 얼마냐? 1,619억 8천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이거는 이 대학은 있을 필요가 없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27억 원. 쉽게 보면은 그 앞에 그 빨간 글씨 좀 보여줘 봐요. 이게 뭐냐? 중국의 이익을 몰아주는 신재생에너지. 보여요? 여기 위에? 글씨 보여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깨어나야 된다고. 오후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걸,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눈 멀고 귀 모르면 우리 후손들 이 다음에 공산화된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된다고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보고 내가 외칠 수 있는 건 누구도 말이 안 먹히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령이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비상이다.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다.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사법부도 무너졌고 행정부도 무너졌다. 그럼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것을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비가 857억,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여러분 목포에 있는 공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고추 말리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항을 쓸데없이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지역 사랑 상품권까지 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막 퍼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25만 원씩 주자고 그랬죠. 그 25만 원씩을 주면 경기도만 얘기합시다. 1000만으로 생각해봤어. 1000만으로만 생각해봐도 그게 25조가 되거든요. 그럼 25조를 딱 받아가지고 그게 코나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걸 대행하는 상품권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재명이가 만든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거 딱 받아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2달만 딱 쥐고 이자만 받으면 500억이에요. 2달만 딱 갖고서 500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을 줘서 내가 상품권을 쓰고서 그게 이제 돈이 남아, 잔돈이 남아. 그러면은 그게 낙전이라고 하잖아. 낙전. 그럼 돈을 거슬러 주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10,000원씩만 그게 남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약 1000만이면요 이게 100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0억.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요런 그 일들을 태연하게 중국하고, 중국에 이게 갈 게 뭐 있어요? 중국에다 이게 본사가 또 중국에도 있더라고. 지금 이번에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 이 체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간첩죄로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란죄 음모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하는 짓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란죄로 몰고 있거든요. 내란죄로 몰고 있어요. 근데 절대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형법 제87조에 보면 내란이란 뭐가 내란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처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랬는데,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오른쪽 빨간 거 좀 보세요. 빨간 거 폭동이 따라야 돼요. 근데 윤 대통령 폭동 일으켰어요? 이건 내란이 아니에요. 폭동이 일으켜.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을 뺏기 위해서 뭘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를 바르게 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이 나라를 수권할 수 있는 권한이야. 대통령에게 이미 부여된 우리나라의 법이요, 법. 나라가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기다. 이게 누가 판단한 거냐? 이 국무위원들이 의논해서 하지 말자, 뭐 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이거를 판단해서 하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없었죠? 국헌을 문란한 것도 없었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거 해제해라. 그러니까 해제했죠. 가장 합법적으로 한 사람이야.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형법 제9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데, 밑에 2항을 보겠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게 했나요? 아니, 여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일이 있어요? 저들이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다 부여했죠. 그렇죠? 국난을 일으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법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에요? 내란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여론이. 이런 것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형법, 이건 형법이야. 형법에 있는 것에 의해서 보면 아니다 그거예요. 그 헌법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헌법에서도 보면 그렇다면 절차상 하자는 있었나? 합법적 절차를 했느냐 불법으로 했느냐, 이거거든요. 합법적인 건 뭐냐면 5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여기 보면 계엄을 명령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했습니다. 심의만 거치면 돼요. 저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필요하면 발의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령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뭐라고요? 합법적인 설치였다. 그러니까 불법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걸 해주냐면, 저도 헌법학자한테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한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하게 하려고. 여론이 저렇게 막 몰고 가도 속지 말아야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야지. 보수 우파가 지켜내야지. 자, 그렇다면 계엄 조건에는 맞냐? 위법 요소는 없었냐? 거기 보면 77조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누구 권한이야?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로 본 거예요. 왜 그래요? 상권분립 다 무너졌어요. 예산 통과 안 돼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다 탄핵이야. 행정부를 다 마비시켜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뭘 하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볼 때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부결을 하니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 해제를 했으므로 위법 요소가 있다 없다? 자, 빨간 글씨 좀 봐요. 자, 거기 1항의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대통령이 보기에 위기라고 본 거야.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이거 해제해라 하면 해제해야 돼. 그래서 해제하라 하니까 해제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바로 해제할 수 없는 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다 모이지 않아서 종족수가 안 채워졌다. 그래서 나중에 다 국무위원들 모여서 정상적인 법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일은 절대로 내란죄가
아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다가 이상한 이런 걸 들으려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그래도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돼.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고 봐요. 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감사원장, 검사장 등 정부 관료들의 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다 야당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걸 뜨거우니까 적이고 아군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붙어있던 이 세력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은 사람 인선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믿고서 그냥 한동훈이 데려다 놓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1차 내각 세울 때 한동훈이가 자기 사람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이거는 내 사담이야. 사담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지난번 대통령에서 떨어진 거는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군인을 동원해서도 부정선거는 밝히겠다. 그래서 이번 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한 것 같진 않아. 이게 미국도 이번에 분명히 부정선거 밝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어느 나라죠? 키르기스탄. 거기도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수상이 와서 그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그 바람에 그가 왔을 때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는 드러나거든요.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도 부정선거인데 자유통일당 0표 나온 데 가서 제가 직접 조사해보니까 표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유통일당 찍었다, 투표 확인증, 당비 낸 거 이런 사람들 다 투표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각하시켜버리고 항소하면 또 아예 접수도 안 해버리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그냥 손 못 대게 비상계엄령하고 군인들이 딱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딱 털어버렸으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포렌스식으로 이거 딱 하면은 부정 다 나올 거예요. 지웠어도 그건 다 나옵니다. 지워도 포렌스식으로 다시 하면 그 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각을 해서 내가 국민의 주권으로서 내 대신 나라를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내 편은 도망가 버리고 가짜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국난 아닙니까? 국가의 위기가 아닙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내가 투표한 사람이 지도자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사람이 가짜들이 지도자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이거 대한민국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 하고 조사해봐 이걸로 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했겠어요? 다 이미 조사할 거 다 조사하고 이미 근거 다 알고 그러면서 입증할 자료를 찾은 것 뿐이라고 좀 봐요. 이미 다 하고 입증할 자료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생명 내놓고 싸우죠.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 여기도 보시면 희한하죠. 비상계엄령 할까? 이렇게 해볼까? 그랬더니 김민석이가 당장 얘기하잖아. 일부러 흘린 것 같거든. 어디로 이게 새가나. 다 알아. 야당에서 벌써 비상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사당은요 다
사람들이 와서 깃발까지 다 만들어서 나타났어. 민노총회들 다 거기 서 있었어요. 그거 보면 뭐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도 다 몰랐죠.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딱 들어가는 거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기자들이고 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건 확인해 보자. 윤 대통령님, 그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정으로 의심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부정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거 밝혀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건지 아닌지, 만약에 당신이 그거 안 나오면 책임지시오.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왜 이상한 짓들을 하냔 말이에요. 왜? 부정이니까. 다시 거기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앞에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고 국회의사당 앞에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새까맣게 모였을까요? 민주노총, 서울의 소리, 각종 좌파 시민단체가 다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도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뭐 하나 한다 그러면 북한으로 뭐 중국으로 다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자들이 간첩 아닌가요? 그 윤 대통령은 이게 비상계엄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탄핵소추 당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법 전문인가인데. 그럼에도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분명하게 이제 바로 서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9명들 대법관들 가운데서 6명 중에 6표 이상을 얻어야 되거든요. 6표에서 하나만 반대해도 부결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 6명이니까, 현재 6명인데 저 야당 애들이 벌써 2명 추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탄핵소추를 각오하고 윤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되더라도 좌익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승부를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죽을 각오 돼 있어? 내가 이번에 수면 마취를 해보니까 편하네. 아주 잠을 깊이 자버려보니까 너무 편하네. 내가 나라 위해서 생명과 하나의 미랄이 되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나라 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광화문에 세력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많이 나왔지만 몰수히 쏟아져 나와서 천만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한 거고, 그분이 아니면 이거 모을 사람 없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욕하고 그 사람이 워낙 그런 거니까 바깥에서 욕하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의 인물이 나온다고. 난세. 어려울 때 인물이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저나 그 정광훈 목사도 걸음도 잘 못 걸어. 아이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생명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니 70이 넘어간 사람들이 뭐 살겠다고 그렇게 받은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워나가야지. 저런 정치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넘겨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난 단임자도 데려다 놨기 때문에. 내 후임자로 다 데려다 놨어.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준비했는데 뭐. 나보다 목회 더 잘할 텐데 뭐 가지고. 다만 걱정이 제 아내가 과부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이지만.
그래, 여기 혼자 된 분도 많은데 뭐 까짓 거 친구 되면 되지 뭐 까짓 거. 이경림 권사님 말이야, 나 죽으라고 아주 막 빌고 앉았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성관이 5명 뺏고 계엄군 소속 부대에 진입한 후 이제 다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컴퓨터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란 수재죄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 압수한 것이 무효가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절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아닙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런 여론에 우리가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가? 우리는 그러면 맨손으로 가서라도 싸우리라.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요? 이게 옛날에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박근혜 탄핵할 때 이렇게 사바사바 했잖아요. 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야, 뒤에 팔꿈치를 잡아줄 정도면 되게 둘이 가깝네.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에 민주당이 촉발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세력이에요? 저는 종북 세력, 좌익 세력, 친중 세력,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 대통령감으로 보여집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쏘갔던 거죠. 이렇게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정선거는 분명히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대통령이 느닷없이 저런 모험을 했을까? 왜 저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됐잖아요. 부결되니까 또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11일 날. 또 하고 또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조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국민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의회 민주주의는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광장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도 일부가 가고, 그리고 광장을 뺏겨서는 안 돼. 광화문, 어떤 사람은 뭐 딴 데로 가야 된다는데 광화문이 사실은 역사적 상징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광화문을 딱 틀어치고 우리가 여기서 광화문에서 뻗어서 용산까지 가야 돼. 용산까지 가서 딱 지켜야 되고, 더 많아지면 국회의사당까지 덮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라의 시국이 이렇다 하는 것을 특강식으로 제가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특강을 오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매주 특강하지만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일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대표들이 뭘 건방지게 대통령을 쫓아내버리고 법도 안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